U가 오면 마지막 점 잘라먹으니까 O가 여기 남는 것이 아니라 쉐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크트 루드. 그렇게 돼서 이제 적용시켜보면 미완료가 완료보다 훨씬 더 쉬워요. 간단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슈모르, 티슈모르, 티시무리. 자, O가 쉐바가 된 이유가 뭐 자음 잘라버리니까 그 앞에 쉐바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티시무리, 에슈모르, 이슈무루 역시 모음 없는 자음 잘라버리니까 쉐바. 이슈무루, 티시모르나, 티시무루, 티시모르나, 이슈모르. 다시 한 번만 제일 읽어보면 이슈모르, 티시모르, 티시무리, 에슈모르, 이슈무루, 티시모르나, 티시무루, 티시모르나, 이슈모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른 거는 복잡할 게 없고 그냥 해석해 보면 대강 이런 거죠. 3인칭 남수 단수는 샤마르가 지키다니까 위완료로 변형되면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 사람이 지킬 것이다. 그 남자가 지킬 것이다. 티슈 그러니까 이가 T로 바뀌어서 여성이 되면 티슈모라면 그녀가 지킬 것이다. 되고 2인칭 남성 단수는 티슈모르니까 그 너가 지킬 것이다. 너란 여인이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3인칭 여성 단수랑 2인칭 남성 단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복수에서 가시면 3인칭 여성 복수랑 2인칭 여성 복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변화시키고 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저 시험 볼 때 어떤 학생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안을 좀 완벽하게 딱 외워서 썼는데 쓰고 나서부터 이제 시간이 남으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내가 제대로 다 했는데 왜 똑같지? 그러면서 뭐가 틀렸는지 하고 막 하면 우리 인간의 두뇌가 신기해서 또 존재하지도 않던 기억이 생각나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틀리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제 점수 깎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도표 만드시고 똑같은 게 나와야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결국 여러분이 문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료형 도표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카탈, 우리가 저 도표, 우리 R을 읽을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탈, 이톨, 크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위에서 따면 카타, 이톨, 크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카타, 이톨, 크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완료, 미완료 다 이제 되세요. 그럼 우리 그 중에서 완료랑 미완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설명 끝났어요. 완료형은 0, 아타트티, 누 붙이면 변화 끝나고 미완료는 이티티티에 이티티니 정도 있고 뒤에는 이 우나우나 하시면 이제 미완료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카타, 이톨, 크톨에서 명령형 배울 때 명령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위완료에서 적고 떼면 명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크톨에서 이톨에서 이를 떼고 나니까 크톨을 나온 것이 바로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드디어 명령형을 드디어 배우는 때가 와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제 그 226페이지 거기서 딱 조표해서 보시면 사실은 명령형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3인칭, 2인칭, 1인칭 중에서 2인칭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미완료 2인칭 여기 흰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적두어를 띄는 거예요. 아까는 2 띈다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2를 띄는 게 아니라 T를 띄는 거죠. 2인칭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잡T를 뗀다고 T를 다 떼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이
2인칭 남성 단수에서 t를 떼고 나면 크톨 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카타리톨, 크톨 했을 때 바로 그거잖아요. 크톨.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틀리, 크툴루, 크톨라.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 읽은 새로운 거 외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2인칭, 그러니까 위안료 2인칭에서 잡티 떼주고 남는 게 명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말을 이제 들으시면 약간의 불길함이 느껴지잖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긴장하실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한 가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223페이지에서 말한 대로 위에서 접두를 다 떼고 났어요. 떼고 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접두 떼고 나니까 마치 삭살개 털 깎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좀 뭔가 추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딱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그 223페이지 아래죠.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고 크톨, 크틀리, 크툴루, 크톨라 읽으셨는데 딱 읽으시면서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여기랑 2인칭 여성 단수랑 3인칭 남성 복수에서 좀 쉐바가 연속으로 오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에서는 쉐바가 연속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거 자음 써보시면 크틀리 하는 식으로 되는데 자음이 3개가 연달아 와요. 히브리에서 이런 발음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쉐바가 연속으로 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쉐바를 바꿔달라고 했죠. 2로 바꿔달라고 했죠. 그래서 키트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는 일이에요. 224페이지 보시면 부를 때마다 한 번에 안 써가지고 크틀리가 아니라 쉐바가 연속으로 오니까 앞에 거를 2로 바꿔줘서 하니까 키틀리가 되죠. 크틀리가 아니라 키틀리가 됐어요. 그리고 크툴루 경우에도 크툴루가 아니라 키툴루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틀루 하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키틀루. 네, 이거는 여러분이 새로 외운 것도 아니고 위완료만 아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법칙 조합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불필요한 걸 가지고 너무 위에 뇌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 변화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어 변화. 크톨, 키틀리, 키틀루, 크톨라 하면 명령어 끝이에요. 2인칭에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가서 정리해보시면 빨간색 부분에 빨간색 박스에 제가 넣어놨죠. 칼 명령형은 칼 미안료 2인칭에서 파생된다 하는 걸 아시고 칼 미안료에서 접두 T를 잡티를 딱 떼도 된다. 꼭 접두 떼고 나니까 단어 처음에 쉐바가 2번 연속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쉐바가 2개가 오면 첫 번째 쉐바를 2로 바꿔주는 작업만 해주고 끝. 그 명령은 변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225페이지 5번에 가시면 부정사 연기형 절대인데 자, 부정사는 히브리어에서도 아니 영어에서도 부정사는 안 변하죠. 그냥 부정사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는 안 변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했죠. 우리가 카타리톨, 크톨, 크톨, 카톨 이게 부정사 연기형 절대입니다. 크톨, 카톨을 외우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크톨, 카톨 이렇게 하시면 부정사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아주 간편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위에 카타리톨, 크톨, 카톨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분사, 운동수도, 크톨,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크톨 하는데 이게 뭐냐? 이 분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보시면 소위 동명사라는 개념 아시죠? 영어에 동명사라는 게 있는데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옵니다. 동사적 성격도 있고 명사적 성격도 있는 게 동명사예요. 그렇죠? 히브리어도 역시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이 분사가 또는 뭐뭐 하고 있는에 따라서 마치 그러니까 영어에는 ing 되는 것이 히브리어는 뭐가 들어가냐면 분사형 자체가 그냥 뭐뭐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탈 배웠잖아요. 카탈은 죽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완료면 죽이고 카탈은 카톨 분사. 코텔하면 코텔은 죽이는데 분사해보니까 이게 죽이는 사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죽이는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 명사에 많은 명사, 특히 사람에 대한 명사는 솔직히 새로운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칼 완료형, 칼 분사형. 카탈의 모음만 바꿔서 오에로 호텔 명 모음만 바꿔주면 그냥 죽이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에 나오는 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적이라는 단어가 아야브라는 동사죠. 아야브의 그 분사형이니까 호텔 카트리죠. 호텔 하면 분사형은 오에가 오고요. 모음이. 그래서 모음만 오예 해서 해주면 아야브라는 동사에 분사하고 적을 하면 오예브가 되는 거죠. 한번 오예브. 오예브 하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야브는 미워하다는 단어예요. 미워하다는 단어를 할 분사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뭡니까? 원수죠. 원수, 대적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정말 몇 개 단어만 진짜 단어만 딱 터득하시면 그냥 명사 막 이런 거 다 만들어내죠. 별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고 이때 죽이는 사람, 뭐 살인자, 또는 대적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이미 명사화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별로도 명사도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단수 복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변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러분 배우셨던 거. 명사 변화, 오트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스라는 거 배우셨을 때 수심, 수사, 수트, 오트 배웠던 거를 분사에 그냥 변화 적용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변화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카탈을 좀 배워보시면 먼저 우리가 분사형만 딱 하면 이렇게 되죠. 호텔 카톨이죠. 호텔 카톨. 부정사형으로 하면 크톨, 카톨, 호텔 카톨. 해보시죠. 크톨, 카톨, 호텔 카톨. 크톨, 카톨, 호텔 카톨. 호텔 카톨. 호텔이 이게 바로 분사형이잖아요. 분사형, 그러니까 호텔을 여기다 써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 변화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순장모음 형태로 써봤습니다. 호텔 써있고요. 호텔 다 써있고 호텔을 여기다 전부 다 써요. 그냥 네 칸 다 채우고 나서 어미만 오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이는 사람, 살인자들, 살인녀들 이렇게 뜻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 하고요. 이 호텔에서 여성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호텔을 가지고 붙여보면 호텔에 여성용이 아가 오면 되잖아. 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아는 그 자체로 문제 안 된다고 했죠. 앞에 자원 잘라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먹었죠. 잘라먹고 요거만 흘러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셔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를 틀어서 그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코틀라가 됩니다. 읽어보십니다. 코틀라 하면 되는 거죠. 코틀라도 되고 이제 스펠링은 코틀라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틀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어는 다 똑같아요. 그냥 길이만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 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하는데 여기에 자음이 없으니까 하나 자음 마지막 자음 잘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먹고 나면 그 앞에는 쉐마가 된다고 했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면 코틀림, 코틀로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림, 코틀로트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 적용시켜보면 됩니다. 그 아래 덧보 보시면 스펠링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코텔, 코틀림,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코틀라, 코틀로트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거기도 오타를 주는 게 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딱 한 가지, 다 이렇게 돼서 분사는 아주 쉬워요. 다 끝났는데 딱 한 가지만 좀 아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 단수 분사 코틀라 이렇게 되잖아요. 코틀라 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코틀라의 여성 분사에 또 다른 형태로 쇠골명사처럼 된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렛 한번 읽어보실까? 호텔렛 코틀라의 하나의 그 변이 형태는 여성 단수만 분사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면 R을 쇠골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액센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요? 액센트는 평소에 낮출 때 쇠골명사 형태는 액센트가 여기 있다고 했죠. 쇠골 두 개가 시작된 것은 첫 번째 액센트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쇠골명사 설명을 하고 나면 아주 쉬워져요. 쇠골명사가 액센트 거기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한 가지 알아볼까요? 여성 분사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여성 분사의 여성의 어미 중에서 이렇게 쇠골명사 형태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이 아주 특수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붙으면 전문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여성 분사 형태인데 이 여성 분사 형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문직.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전문직. 맨날 이거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맨날 똑같은 농구가 TV에서 자주 들으시는 분은 죄송한데 이거를 농담까지 섞어줘야 학생들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직 하면 한국의 전문직이 뭡니까? 한국의 전문직 하면 뭐 들어가요? 직업에 사 들어가죠. 판사, 변호사, 검사, 그다음에 전도사도 센 겁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이렇게 사전을 사전을 이렇게 전문직이고 한국에서 나쁜 거는 전부 다 숫자 들어가죠. 그래서 사형수, 죄수 등등등 하고 교수도 숫자가 들어가요. 교수가 직업이 안 좋은 직업. 그래서 이런 직업 들어가는데 이 전문직을 나타내는 사자 같은 역할을 이게 여성 분사한테 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성경에 나온 형태로 하면 뭐가 있냐면 히브리 동사 중에 카한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회중이라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회중한테 쓰이는 단어가 카한인데 카할 뜻은 모일 회자에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카할. 카할의 이제 여성 분사를 받으니까 이 쇠골명사 같은 경우로 호, 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호, 헬, 렛 이렇게 됩니다. 호헬렛을 아마 신학하신 분은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서 계속 내레이터가 나 전도자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 전도자라는 이름이 사실은 호헬렛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주 황당한 이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이걸 호헬렛을 프리처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프리처가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라고 하면 전도자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럼 도대체 프리처가 왜 나오느냐?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런 추론이 벌어진 거죠. 자, 칼이 모으다라고 하네요. 근데 사람들 그 호일렛은 모으는 사람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뭐 하는데 모으는 사람만은 웃기잖아요. 수집가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할 것인가? 설교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이 돼가지고 호일렛이 엉뚱하게도 전도자, 값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일렛이 되고 그 샹그를 넣으면 전도자로 번역해서 나 전도자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의미가 정확한 예나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구약 개론서 같은 거 보시면 전도서 저자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호헬렛 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문적인 구약서 정도 보시면 이제 전도서 특히 나올 때 호헬렛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여성 분사 중에 쇠골면서 형태는 전문직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알아두시면
뭐 굳이 억지로 이제 코헬렛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이제 한겨레 변호사한테 만약 이때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죠. 여성 킬러, 여성 살인적 그런 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칼 분사형 마무리가 됐습니다. 칼 분사 능동형이고요. 이제 수동형이죠. 수동형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동형 똑같죠. 236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형 이거 나온 김에 덮은 김에 제가 딱 하면 부정사 이렇게 하면 크톨, 카톨, 호텔 같은죠. 그러시죠? 크톨, 카톨, 호텔 같죠. 크톨, 카톨, 호텔 같죠. 크톨, 카톨, 호텔 같죠. 점점이니까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안 했는데 지금 후이 중인가? 크톨, 카톨, 호텔 같죠. 크톨, 카톨, 호텔 같죠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카툴 이거잖아요. 이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카툴 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 그래서 범하는 사람을 죽이고 또는 우리 말로 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니까 피살자가 되겠죠. 피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분사하는 진행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영어에서 ing는 진행형이잖아요. 범하고 있는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문맥상으로 있고요. 카툴이 되는데 카툴도 변화시키면 오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트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카툴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붙여보면 카툴하고 여성을 믿으면 아가 되죠. 그러면 카툴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점 하나 잘라먹으면 앞에가 뭐라고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점 잘라먹으면 쉐바가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순장복은 제가 그렇죠. 이 마술학자들이 모음 붙이기 전부터 준비했던 거룩한 성경 문구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터치. 그래서 쉐바가 돼야 되는 막강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유지가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 투는 되는데 요게 문제가 되겠죠. 액센트에서 멀잖아요. 카는 크로 바꿔야 되죠. 쉐바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카가 크가 돼가지고 크툴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크툴라.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원칙 계속 적용해서 크툴림, 크툴로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표를 다 읽어보시면 칼 분사형 이거는 카툴, 크툴림, 크툴라, 크툴로트. 사실은 드디어 우리가 7개 했던 거 다 했습니다. 우리가 완료, 미완료, 명령형, 분사능동, 아니요. 부정사기형, 부정사, 연계형, 분사능동, 분사수동. 그래서 한번 해보죠. 카타리톨, 크톨. 크톨, 카톨, 코텔, 카톨. 카타리톨, 크톨. 크톨, 카톨, 코텔, 카톨. 이렇게 다니면 카타리톨, 크톨, 카톨, 코텔, 카톨. 카톨, 코텔, 카톨. 그래서 이제 7개 다 했고 7개 중에서 그 완료형부터 딱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카탈 완료형 변화는 0, 아타타티, 대표도. 위완료는 이 나오나 하면 끝이죠. 명령형은 위완료에서 적도 때문에 끝. 부정사는 손절 거고 분사는 오트. 저쪽 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십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완료형이 9개, 위완료 10개, 명령형 4개, 분사 4개씩. 그러니까 9, 10하고 4개입니다. 23개, 총 41개 변화가 지금 수고했는데 카타리톨, 크톨, 카톨 하면 41개 변화가 다 끝나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다 이제 배우고 딱 하나 마지막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간접명령이라는 것과 청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전혀 없어요. 새로운 게 있을 거면 이미 아까 했던 7개에 붙어갖고 새로운 걸 했겠죠. 새로운 건 전혀 아니고 단지 뭐냐면 이미 있는 거 자원 재활용입니다. 이것도
자원제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간접명령이라는 것, 그 빨간색 부분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예. 233 거기 가서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자 간접명령은 뭐냐? 이 미완료 2인칭, 3인칭 그대로 활용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규칙동사에서 해당하는 거고 간접명령은 명령이니까 좀 더 짧아지려고 들어요. 그래서 짧아질수록 짧아지는데 이거는 규칙명사에서는 규칙동사에서는 안 발생하고 여러분 나중에 내일 배우는 약동사 부분 배우시면 약동사는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때 가서 짧을 때 짧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명령인데 하여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골치 아플 거 없이 미완료형 2인칭, 3인칭 그대로 활용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청유형 같은 경우 청유형은 뭐냐면 청유형은 영어로 하면 뭐냐면 let me 또는 let us 이렇게 되는데 미완료는 청유형은 미완료 2인칭 그대로 활용 거의 그대로 활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미완료가 써먹을 때 많다고. 그래서 카탈만 외우시면 안 되고 카탈부터 세트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명령하고 청유형은 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간접명령부터 설명하면 간접명령은 영어로 저시브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옮길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간접명령을 했는데 간접명령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2인칭은 오케이 명령하는 게 일수예요. 근데 3인칭의 명령 어떻게 하지? 저도 처음 배울 때 개념이 잘 안 서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건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 사극에서 보시면 왕이 무슨 명령하는데 직접 안 하고 뻔히 앞에 사람들이 누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실을 둘러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어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간단한 3인칭이 어떻게 명령이 되느냐 딱 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 생각해보세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을지라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여 너는 존재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2인칭 명령이 되겠죠. 그렇게 안 하시고 빛이 있을지라고 해서 썼고 이제 영어로 굳이 하자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let there be light라고 그래서 let을 쓰면 뭐뭐가 어떻게 되게 하라 이런 식의 스타일의 명령이 3인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생각하시면 간접명령이 좀 이해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외울 건 없고 그냥 우리들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235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냥 미완료형 2인칭, 3인칭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235페이지 보시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열심히 뚫어지게 보셔봤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미완료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 다행인 게 외울 게 없어요. 미완료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딱 하나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했던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는 형태로는 너무 쉽다. 변화는 쉬워요. 근데 나중에 성경하시려면 머리 빠진 거죠. 왜냐면 똑같은데 이걸 내가 명령으로 간접명령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이해할 것이냐? 미완료로 이것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동사배나 명사배나 분사배라고 하는 걸 팔승이라고 합니다. 팔승이라고 보시면 자료가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틀리긴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주석과 서로 싸워요. 이거는 이게 간접명령인지 어떻게 이게 위하느냐 서로 열심히 싸워. 또는 가끔은 뜻이 뭔지는 아는데 뜻은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분류를 하려면 위안료를 해야 되냐 간접명령을 해야 되냐 아리까리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단계는 그저 외울 거나 줄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위안료는 똑같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3인칭 경우는 알겠어요. 그냥 간접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럼 2인칭은 이미 명령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간접 명령은 또 왜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구문으로 거의 안 다뤘지만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속편하니까 그냥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35페이지 아래에 가시면 설명 1단계에서 보시면 자, 명령형 우리가 뭐 하라
라는 경우는 항상 긍정의 명령어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럴 때 써요. 긍정의 명령을 쓰는데 죽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금지할 때는 못 써요.